말년에 비참해지지 않는 법. 여러분,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신 적 있나요? 옷장이 좁다, 서재가 좁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정약용 선생은 어땠을까요? 한양의 으리으리한 벼슬자리를 잃고 전라남도 강진의 작은 흙방, 다산초당으로 쫓겨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서울 한복판 대저택에 살던 사람이 시골 외딴집 작은 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작은 방이 나를 완성시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강제로 모든 것을 박탈당한 유배 생활이 어떻게 최고의 삶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직위도 사라지고 재산도 줄어들고 친구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진짜 나를 찾는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직접 보여준 삶의 지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질의 비움. 먼저 첫 번째, 물질의 비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내용이 정말 강렬합니다. 옷이 헤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만 그것을 깨끗이 빨아 입지 못함을 부끄러워해라.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은 뭘까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지저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명품 가방, 비싼 코트, 고급 가구. 그것들이 과연 우리의 품격을 올려줬나요? 아니면 관리하느라 우리를 하인으로 만들었나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물건을 남에게 주어 그 물건이 쓰임새를 찾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물건에게도 새 삶을 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 딱 3가지만 골라보세요. 보여주기 위해 산 물건, 남의 시선 때문에 갖고 있는 물건, 그걸 오늘 정리해 보시면 당장은 아깝고 섭섭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왜 그걸 붙들고 있었지?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 검소함은 구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검소함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라는 거죠. 물건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사는 게 진짜 여유입니다. 관계의 비움. 두 번째, 관계의 비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를 가면서 모든 인맥이 끊겼습니다. 한양의 북적이는 사교 모임, 권력자들과의 저녁 자리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공부할 시간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독, 혼자 있을 때 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나를 가꾸는 시간이다. 우리 시니어들, 나이 들면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자식 전화 언제 오나, 친구 모임 언제 있나.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관계의 다이어트를 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고 험담하며 보내는 의미 없는 모임들, 정말 필요한가요? 그 시간에 차라리 차 한 잔 마시며 좋은 책 한 권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약용 선생이 다산초당에서 보낸 시간, 겉으로 보면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에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숙제,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하나 줄여보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 한번 정리해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럼 그 10명에게만 집중하세요. 100명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10명과 깊게 지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각의 비움. 세 번째, 생각의 비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메모와 단순함입니다. 그는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걸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삶이 꼬인다. 단순하게 명료하게.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합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아침에 눈 뜨면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걱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걱정할 시간에 붓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걱정은 쓰레기고 행동은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미니멀리즘이 필요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합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나눴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쭉 긋고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분리수거입니다. 여러분께 세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밤 걱정 노트를 써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걱정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아니라면 쭉 긋고 넘어가세요. 그냥 잊으세요.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면 머릿속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 복잡함을 버려야 핵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물질의 비움. 보여주기 위한 물건을 버리세요. 둘째, 관계의 비움.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을 줄이세요. 셋째, 생각의 비움. 걱정을 분리수거하세요.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다산초당, 정말 작고 초라했습니다. 방 하나, 책상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울립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좀 작아도, 짐은 좀 적어도 그 안에 사는 여러분의 정신과 향기가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서랍 한 칸만 비워보세요. 그 빈 공간에 다산의 지혜가 들어올 것입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버리면 얻어진다. 여러분, 오늘도 비우십시오. 이상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